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는 일반적인 물리량으로 주어진 벡터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이번 챕터에서 이제 볼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물리량으로 주어진 벡터 말고 함수를 벡터로 볼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 예를 함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기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a 비상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얘기를 할 때 a 플러스 델 k라고 할까? 쓰기가 어렵네요. xa 플러스 k 델타 x 우리 리만 적분할 때 했던 개념이죠. k면은 2k 델타 x 이런 식으로 함수 값들을 늘어 놓아서 만든 벡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구성하는 식 자체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의 함수 값들의 나열을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가 됩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실제로 함수는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k가 뭘로 가요? k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연속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리만 적분할 때 한참 급수 얘기하다가 짠 하고 적분으로 넘어가듯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각 시간, 원래는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t는 a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t는 a다는 괜찮은데 t는 a 플러스 뭐 델타 x다. t는 a 플러스 2 델타 x다. 이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긴 없어요. 연속으로 하자면 얘가 무한히 작아지고 이 벡터를 구성하는 엘리먼트의 수도 무한히 커지겠죠. a, b가 한정돼 있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 값들을 늘어놓는 거를 함수 벡터로, 벡터 집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함수를 구성하는 수식들에 대해서 벡터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가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요 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럼 둘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구해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꼴로 나오죠. 그럼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각 시간 각 t에서 함수값끼리 곱한 거를 그렇죠? 함수값끼리 곱한 거를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각 t에서 함수값끼리 곱한 게 얘 곱하기 얘니까 그거를 싹 더해주면은 사실 무한계이기 때문에 값이 무한으로 가니까 우리가 뭐 적당히 사정 봐서 걔를 k분의 1로 나눠준다거나 하겠죠. k가 무한대로 갈 때. 그거 하면 딱 얘잖아요. 이 식. a부터 b까지 서로 다른 두 함수에 같은 시간일 때 함수값을 곱한 거를 적분을 해준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식에서 그대로 온 거잖아요. 엘리먼트 개수만 무한으로 늘어났다 뿐이죠. 그렇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특이한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벡터를 정의를 했을 때 벡터 길이도 구할 수 있냐? 실제로 함수에서 정의된 벡터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 물리적인 의미를 딱 얘기하기는 좀 얘기할 게 없긴 한데 어쨌든 식은 계산 가능하죠. 여기 y라고 썼는데 x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같은 함수끼리 곱해가지고 그거를 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심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풀어보자고 하면은 이제 물론 실제로는 함수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시간에 따라서 숫자 배열로 쭉쭉 가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 함수죠. 무한대 엘레멘트를 갖는 벡터긴 한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대로 뭐 하나하나 곱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수식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실제로 하자면은 뭐 0에서 1까지의 공간이다 라고 하면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0집어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99 얼마, 마이너스 2.999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계를 써놓고 얘도 0부터 시작하니까 0, 0.0000 얼마 해가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까지 가겠죠? 얘는 1 집어넣으면 얘도 1까지 가겠네요.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이걸 쭉 늘어놓고 서로 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서로 곱해서 적분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값이 0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나왔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직교를 하는구나 라는 거죠. 0,1의 구간 사이에서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했을 때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직교를 하는구나. 함수가 직교를 한다는 개념이 이게 뭔 소리야 싶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정의된 스칼라 프로덕트를 계산을 했을 때 값이 0이 나오면은 직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직교를 하기는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요 식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n차 다항식을 벡터 집합으로 취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n차 다항식들이에요. 뭐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가 벡터가 어떤 숫자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무한한 개의 요소를 갖는 그 벡터들인 거지. 다항식 자체 뭐 ax 더하기 bx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세제곱 이 식을 하나의 벡터 집합으로 벡터 요소로 갖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선형 벡터 공간을 이룬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들에 대해서는 선형 결합으로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 풀면은 어떤 꼴이 나오냐면은 뭐 결국에는 이 꼴인데 우리가 사인 함수는 대표적인 기함수잖아요. 오드 펑션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분 펑션이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럼 얘네 곱하면 뭐가 돼요? 얘는 오드 펑션, 이분 펑션 곱하면은 오드 펑션 되거든요. 오드 펑션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은 얘는 0이죠.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어떤 함수든 간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0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하면은 얘는 이분 펑션이고 얘도 2분이니까 서로 하면은 뭐가 나와요? 서로 곱하면 2분 펑션이죠. 2분 펑션을 마이너스 2분 펑션은 y축 대칭인데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은 뭐 어지간히 특별한 경우 아니면 0은 안 나오겠죠. 그게 여기서 하나 나오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서로 이게 다르면은 J랑 K가 다르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와요. J가 K가 같을 때만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도 코사인 JX 곱하기 코사인 KX가 어떤 파이라는 값으로 항상 고정돼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고 얘도 비슷하겠죠. 사인이랑이면은 얘는 오드 펑션이고 오드 펑션인데 오드 펑션끼리 곱하면 이분 펑션 되거든요. 이분 펑션 적분하면은
우리가 0이 아닌 값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J랑 K가 서로 같을 때만 그렇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를 얻을 수 있냐면은 이런 식이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J랑 K랑 같다고 해도 사인 곱하기 코사인 할 때 J랑 K가 같은 수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타우 IJ가 같다는 얘기인데, 타우 IJ가 같다는 거는 코사인 사인 구성으로 절대 못 나오죠. I랑 J가 같으면 같은 코사인끼리 곱하거나 같은 사인끼리 곱하거나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J가 K가 같다는 거는 둘 다 사인이거나 둘 다 코사인 곱밖에 없구나. 사인 곱하기 코사인 JX 같은 거는 애초에 얘는 타우 J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타우 J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을 수가 없거든요. 앞에 식 구성상 5쪽에서 한 거.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고려를 할 게 아니고 이것만 하면은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델타 함수는 앞에서 배운 다른 거고 라플라스 배울 때 크로니커 델타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걔는 I, J 두 개의 인풋을 갖는데 I랑 J가 같을 때만 1로 뱉고 IJ가 다르면은 0을 뱉는다. 그게 어디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기 아마 벡터 메카닉스에서 그런 거 배웠을 것 같긴 한데, 둘이 내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xi y j 크로니커 델타 i j라고 해가지고, 얘가 i가 x는 x1, x2, x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y1, y2, y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서로 내적하면 이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크로니커 델타인데, 원래는 우리가 말로 이것만 이렇게만 쓰죠. 근데 실제로 걔를 계산하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이 함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크로니커 델타가 애초에 사인 코사인에 대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서로 다른 삼각 함수들의 코사인들, 서로 다른 주기의 사인 코사인 함수들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크로니커 델타를 통해서 스칼라 프로덕트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장은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배운 거는 앞에 한 4쪽 정도는 크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어떤 선형 공간들을, 벡터 공간이죠. 벡터 공간들을 좀 더 세련된 단어인 선형 벡터 공간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 공간을 함수로 확장하는 게 여기서 새로 들고 나왔죠. 함수로 확장을 할 때 스칼라 프로덕트는, 왜냐하면 함수는 무한대의 요소를 갖게끔 우리가 벡터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스칼라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본적으로는 같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함수 공간으로 확장을 해서 선형 벡터 공간을 다룰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